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일주일 차이로 엄청난 그런 손해를 보신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농지 취득에 대한 건데요. 이 대체농지 취득으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단순한 실수 하나 때문에 완전히 날려버린 억울한 사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10일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예규입니다. 내용은 대체농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농지를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을 신청을 했는데 배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보시면은 대토 감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거죠. 이분도 이렇게 신고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감면이 배제됐습니다.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나옵니다. 감면 요건을 보시면은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물론 수용되는 경우는 2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년 내에 또는 수용의 경우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또 1년입니다. 1년 안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셔야 됩니다. 거주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시고 플러스 경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토 감면을 100%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시면은 대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13년 6월 7일 날 취득을 한 토지를 2018년도에 양도를 하시고 2018년 7월이죠. 정확하게는 7월에 양도를 하시고 9월 30일까지, 여기서는 9월 30일이 공휴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10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신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처분청에서는 사후관리를 실시한 다음에 양도 시기를 등기 접수일인 2018년 7월 11일로 봐서 그때로부터 2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 11일부터 2년이면은 2020년 7월 11일까지가 대체농지 취득 기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분은 잔금 청산일인 7월 18일부터 2년을 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7일까지 7월 17일까지 대체농지를 취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청하고 기간이 다르죠. 7월 11일이냐 7월 17일이냐 불과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7월 11일 이후인 7월 12일까지 대체농지를 취득하면서 감면 신청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처분청, 국세청에서는 7월 11일인 취득기한을 경과했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했다, 취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납세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대금 청산일인 7월 18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했으므로 대토감면 적용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에도 보상금 수령일은 2018년 7월 18일로 되어 있다. 등기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도, 소득세법 98조에서도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정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인은 이 납세자분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대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몰랐다가 여러분 인정이 될까요?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세청의 의견은 초지일관 명백합니다. 네, 국세청의 의견은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토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시기는 등기일, 등기 접수일이죠. 법무사님께서 등기하시는 날, 네, 그리고 대금 청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일은 7월 11일, 대금 청산일은 7월 18일. 그러니까 양도 시기는 빠른 날인 등기일 7월 11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양도 시기가 대금 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근거가 없다. 네, 왜 근거가 없을까요? 소득세법 98조에 있는데, 네, 이 납세자분께서 예외사항까지 끝까지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매매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기재사항을 고려하면은 청구인은 대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기간을 경과해서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 표명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98조에 보시면은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보시면은 그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알아야 되겠죠.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이 원칙적인 대금 청산일 규정을 적용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납세자분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사항을 제외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셨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의 내용입니다. 162조의 내용, 양도 취득 시기의 예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8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하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등기부, 등록부, 명부, 여기서 명부는 주주명부죠. 주주명부. 주주명부 있고, 여기서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 네, 부동산 등기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소일이 되겠습니다.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공부에 나와 있는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두 번째도 보시면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네,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번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드리면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네,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금 청산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인 7월 18일부터 2년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인 7월 11일부터 2년, 2020년 7월 11일까지 대체 농지를 취득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수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수용되는 경우는 네, 대금을 청산한 날 1번, 그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 2번,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3번, 이 셋 중에 빠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와 잔금 청산일이라는 사실행위 중에서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납세자분께서 간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세법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의 내용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보시듯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청산한 날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사항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 예외사항은 시행령 내용에 있습니다.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은 시행령은 162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관련해서도 수용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양도 시기를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그러니까 법무사님이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 그리고 매수자분께서 잔금을 다 치르는 날, 이 두 가지 중에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법문상 쟁점 토지의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등기일이라는 점, 그리고 청구인도 납세자분도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일을 등기일로 기재한 점. 물론 이렇게 예정신고는 세무대리인 분께서 하셨겠죠. 그렇지만 양도 시기를 어쨌든 등기일로 기재한 점.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의 행위, 납세자의 행위로 의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 관계에서는 과세관청,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믿을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대중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서는 매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분이 청구인이 찾아갔을 때 대토 감면에 대한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 대토 감면은 잔금 청산일로부터 2년 내에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던 거죠.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안내를 해줬던 거죠. 그거를 믿고 납세자분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니 이거는 국세처분청에서 책임을 공감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청구에서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의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문은 보시면은 결정 유형이 기각이 되겠습니다. 기각은 검토를 했을 때 이유가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이제 인용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심판 청구는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